망상을 동반하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조현병도 망상이라고 하는 증상을 동반하고 있고요. 망상만이 굉장히 주가 되는 이런 망상장애라고 하는 형태, 이런 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이라는 게 뭐냐?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영어로는 false belief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그러니까 이제 맞지 않는 어떤 생각을 그건 확실하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상태를 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 단계 이제 아이디어 단계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혹시 이런 게 아닐까? 혹시 누가 나를 계속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닐까?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게 더 병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니야, 분명히 어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나를 미행하고 있어,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단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현병이 어린 나이에 생기는 병이라고 한다면 망상장애는 조금 더 이제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있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또 이제 연세가 조금 더 많이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때 망상장애 형태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봤던 어떤 분은 자기의 어떤 몸에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신 거죠. 내 몸에 어딘가 내과적인 어떤 병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해서 나는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검사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이거 정상이고 이거 정상이고요, 정상이고 얘기했는데 뭔가 의사 선생님 얼굴 표정이 뭔가는 자기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 그래서 그 검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하고 그 검사하러 갔을 때는 거기서 그뭐 간호사가 뭔가 조금 당황한 듯한 이런 느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거에서 그 병원도 믿지 못하겠고 그러면은 나한테 누가 어떤 병원에 미리 뭐 연락을 해서 나한테 뭔가 병이 있으나 이거를 숨기기 위한 뭔가 어떤 조치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또 수집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무슨 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 누가 설명을 하면서 어떤 설명을 했고 이것까지 완전히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나 또 어떤 분은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망상.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웹을 갔다 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뭔가 달라져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달라져 있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해치려고 내 집에 자꾸만 들어오나? 이런 생각. 그래서 문에다가 문고리를 2개, 3개 더 하게 되고 그 열쇠를 이제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다른 데로 통해서 들어올까봐 다른 데다가 또 다 방범업체에다가 이야기해서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디가 달라져 있는지 그래서 자꾸만 증거를 수집하려고 이렇게 신발을 한 1cm 조금 이렇게 비틀려서 놓는다든지 어떤 거리에다가 이제 어느 뭐 이렇게 세제통이나 이런 것들을 꼭다리를 12시 방향으로 놓는다든지 이렇게 집에다가 뭔가를 계속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놓느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부터 이제 심한 장애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전공의 때 봤던 환자도 저한테 휴지각을 이제 주면서 원장님 눈에는 이게 안 보이시냐고 이 겉에 독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데 이게 안 보이시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망상이 생기게 되는 게 환청 증상하고 관련이 좀 깊어요. 그래서 누가 자꾸만 나한테 뭐 말을 걸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도청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뭐 전기장치, 기계장치,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기술로 내 머리 안에 어떤 전파를 네, 이제 집어넣는구나, 이런 식의 약간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망상이 생기고요. 그 망상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환청 증상이라든지 환시, 환촉,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감각의 문제를 같이 동반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망상장애는 이제 그거와는 조금 틀리죠. 감각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누군가 나를 좀 괴롭히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상태에서 자꾸만 관찰하고 보다 보니까 이렇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 예. 그거에 이제 기본적인 생각에는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정신 역동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현병의 망상하고 그다음에 망상장애 망상은 완전히 다르고 별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그냥 만성이 되는 메커니즘이 조금 다른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망상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강박증은 좀 틀리죠. 강박증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게 잘못되어 있어서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강박은 원래 강박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의 불안을 일으키고요. 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 불안을 줄여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박증에서는 불안한 행동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 손에 병균이 아직 묻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세균이 조금 더 남아 있으면은 내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떠나질 않고 내가 이거를 더 손을 씻을 필요가 없는데라는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이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안 되겠다. 손 한번 더 씻자. 손을 더 완벽하게 씻자. 그래서 이런 행동이 결국은 나한테 불편감을 줘요. 불편감을. 근데 망상장애는 그게 아닌 거죠. 내가 12시까지 놓고 이런 행동이 나한테 더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나를 더 안심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망상장애와 조현병의 망상, 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